그 스트로크 연습을 하실 때는요, 그 뭐라고 하죠? 예, 뮤트부터 먼저 연습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냥 소리 내는 것보다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뮤트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기타 연습하실 때 실력이 잘 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습관들을 조금이라도 고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런 나쁜 습관이구나 라고 인식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타 실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는 여러가지 팁들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새끼손가락을 지지하는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새끼손가락을 대부분이 이 기타를 치실 때 보면 이렇게 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통기타 치시는 분들. 자, 지금 제 영상은 통기타든 일렉기타든 동일합니다. 일렉기타라고 해서 뭐 통기타 상관없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렉기타든 통기타든 요 손가락을 지지를 하면서 게이름을 이렇게 친다라는 거죠. 자, 요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중요한 건 요걸 하면서 6번 줄이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커버가 안 된다라는 것은 뚜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6번 줄이 울림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울고 있거든요. 소리가 이렇게 잡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우하게 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통기타 같은 경우에서 이 스트로크를 칠 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로크를 이렇게 대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멜로디, 이런 멜로디를 칠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공연이라든지 큰 볼륨으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때 어떤 손가락의 폼을 잡으려고 6번 줄이 시끄러워서 교정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새끼손가락을 지지하지 않아야 돼요. 지지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지지한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때 여기다가 너무 힘을 주지 말고요, 6번 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통기타를 하는데 왜 6번 줄을 뮤트를 하느냐 라고 하는데요, 통기타를 하든 뭐 일렉기타를 하든 분명히 뮤트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스트로크만 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멜로디를 칠 때는 반드시 5번 줄, 6번 줄에서 이 저음에서 나는 부밍 현상, 붕 하는 소리를, 이게 줄이 안 건들려도 그냥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항상 잡고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걸 6번 줄을 잡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제가 영상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추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어떻게 연습하는지 지켜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손가락을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제 4개 걸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이 작다고 자꾸 그러세요. 근데 손을 보면 막 이때만에 막 뭐 외국인 손이야. 근데 뭐 손이 안 벌어져요. 전 손이 작아서요. 이러는데, 손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일단 안 벌어지기 때문에 난 손이 작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손이 작아서가 아니고요,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걸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요. 코드 잡을 때는 이렇게 걸칠 수 있죠. 그렇지만 멜로디를 칠 때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 뒤에를 받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6번 줄을 칠 때 요렇게 이제 대시고 이렇게 치시는데요, 1번 줄이든지 요렇게 하면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엄지손가락이 보이면.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이렇게 받쳐 주셔야 돼요. 요렇게 대고 저는 손가락 하나 정도가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손가락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 엄지손가락을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5칸을 충분히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위에다가 걸치는 습관이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 메트로놈을 쓰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자, 크로매틱을 하세요 이러면 뭐 이럽니다. 대부분 한 번 다 하고 다 했습니다 이러는데요. 우리가 메트로놈을 쓰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자, 메트로놈이라는 것은 속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60도 있고 70도 있어요. 보통 60템포면 이 가장 느린 노래 발라드에서 딱 정도라고 볼 수는 있겠죠. 대충 이 정도 속도예요. 120은 하나 둘 셋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60템포는 느린 노래, 120템포는 조금 빠른 노래라고 보면 되는데, 60템포라는 느린 노래를 우리가 일정하게 치기 위해서 메트로놈을 트는 거지, 나는 60템포는 뭐 되니까, 아니 뭐 메트로놈 없이 그냥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연주 활동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메트로놈 틀기도 귀찮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 소리 딱딱딱딱 땡 귀찮기만 하고 했는데, 그 사용 방법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딱 소리 한 번에 한 음을 치면 4비트예요. 딱 소리 한 번에 두 번을 치면 8비트예요. 딱 소리 한 번에 네 번을 치면 16비트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몇 템포, 즉 60템포에 몇 비트, 4비트, 8비트, 16비트 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크로매틱을 연습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60템포 8비트 아니면 4비트 16비트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이 와 16비트는 엄청 빠르고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60템포는 빠르기를 결정하는 거고 120템포는 점점 빨라지는 거고요. 16비트는 빠르기보다는 그 템포를 쪼개는 거예요. 그 박자를, 비트를. 그래서 한 박자를 얼마만큼 많이 치느냐의 개념이지 빠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템포가 느린 곡에서 16비트로 느리니까 많이 쪼개서 지루함을 달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메트로놈 연습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메트로놈을 탁 틀어놓고 이래요. 딱 소리가 나는데 딱 하는데 딱의 한 박자의 단위로 몸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발 장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넉넉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럼 리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트로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리듬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60템포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120템포가 어느 정도인지도 자기가 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곡을 박자를 운용할 때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곡이 내가 예를 들어서 80템포의 곡이다 그러면 이거를 8비트로 이제 치면은 좀 여유가 있고 16비트로 치면 내가 빠듯할 것 같은데, 요런 정도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 주시면 훨씬 더 이제 기타를 칠 때 유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손가락을 유지하지 않고 떼는 습관의 그 스케일 연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파솔라 했죠. 그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요. 딜레이 좀 뺄까요?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막 더 빨리 쳐. 이러면요 빨리 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냐면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꾸 뭉개져요. 그래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쳐주셔야지 이게 빨라져요.
손이 떼는 순간 뭐라고 하죠?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스피드가 더 안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요거를 파, 솔, 라가 있으면 파, 첫점, 솔이 되기 전까지는 이 손을 떼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저는 도무지 해도 안 됩니다면 떼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끌려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요. 저도 약간 끌려오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요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을 유지하지 않고 떼는 스케일 연습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연습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붙여서 연습하시는 습관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스트로크 연습에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스트로크 때 세게 치거나 막 너무 약하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타는 이 사람 목소리처럼요 성량이 작은 악기예요. 그래서 이 줄이 딱 쳤을 때 이 파동이 진동을 하면서 울려주는데 이게 너무 세게 치다 보면 이 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닿으면 소리가 되게 거칠게 나요. 이게 거칠게 나요. 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서 이 현이 충분히 울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세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 울릴 것이 다 아름답게 울리지 못하고 부딪혀요. 이렇게 뭔가 팅팅팅팅팅.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에 잘리고 밑에 잘리고 소리는 시끄럽고 그래서 이쁜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너무 사살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무슨 뭐 힘안에 하나도 없는 실처럼 치는 분도 있어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자,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힘이 있어서 듣기 좋게 치라는 거지 완전 힘을 빼앗고 무슨 뭐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뭐 기타 줄이 끊어질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치지 않고 너무 작게 치지 않고 적절하게 그 정도 그런 정도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도 스트로크도 크로매틱 메트로놈을 연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연습을 하실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쳐요. 이렇게 실제 음을 치는데 저는 요것보다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스트로크 연습을 하실 때는요 그 뭐라고 하죠? 뮤트부터 먼저 연습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냥 소리 내는 것보다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뮤트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소리를 내는 즉 소리 내는 것부터 할 수도 있지만 기타에서 특히 일렉 기타라든지 아니면 잽잽이 기타에서 리듬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뮤트거든요. 그래서 뮤트 셋 예를 들어서 4개의 소리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하나에만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3개, 즉 소리를 내지 않는 나머지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리듬감 있게 여러분들이 이 스트로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트로크부터 연습해야 되고 막 박진감 있게 세게 쳐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인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뮤트부터 연습하시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다음에 첫 번째 바 뭐 두 번째 바 그래서 뮤트부터 연습하시고 그 음가가 있는 그 리듬을 치는 연습을 바꿔서 연습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리듬 실력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새끼손가락을 지지해서 6번 줄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통기타든 일렉이든 분명히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칠 때는 6번 줄이 울리는 부밍 현상 때문에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안 치면 분명히 우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엄지손가락을 4개, 4개 이렇게 갖다 대면서 손이 짧다고 뭐 불평하시는 분들, 저는 손이 짧아요. 손은 짧은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커, 보면 레슨하다 보면. 근데 꼭 항상 이렇게 돼요. 제가 자 엄지손 내려요 이러면 항상 또 이렇게 내려요. 항상 이렇게 대고 있다가,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고쳐야 돼요. 엄지손을 내려라. 그 다음 메트로놈을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자, 메트로놈 요즘 어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쓴다? 60으로 4비트, 8비트, 16비트 그냥 구분하시고, 자, 8비트, 4비트 지루하면 8비트, 8비트 좀 지루하면 16비트로 해서 그 개념부터 좀 하시고 조금 70, 80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60이 어느 정도 템포인지, 120이 어느 정도 비트인지 어느 정도 몸으로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유지하지 않고 떼는 습관, 이거 막 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스트로크를 막 세게 쳐. 듣기 싫어요. 부드럽게.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뮤트부터 먼저 연습해주세요. 그 다음에 리듬을 음가를 넣는 연습을 나중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일산에서 오브리 기타, 이런 기타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레슨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 네이버 밴드에 오브리 킴이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오브리 기타 연구소라고 해주세요. 거기 짝퉁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오브리 킴을 사칭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유명해졌나요? 뭐 저를 가르치는 뭐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도 막 생겨나고, 뭐 저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제가 그 사람의 뭐 제자였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막 생겨나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칭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오브리 연구소 밴드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네, 오브리 킴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오브리 킴의 시음 기타. 그거는 제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저절로 들어와집니다. 일부러 막 영어 쳐갖고 뭐 다시 틀려갖고 지우고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저 레슨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은 이제 한 달에 6만원 최저가, 지구 최저가로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월 초에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저희 밴드에 오셔갖고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월 초에 시작하실 때 기초부터 저랑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좀 조심해 주시고 좀 바깥 활동을 지금 못하고 계실 건데, 기타를 이제 꾸준히 치면서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슨 곡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기본기가 쌓이면 어떤 곡이든 자기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모든 기타리스트의 목적은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칠 수 있는, 남의 곡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곡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밟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해놓은 곡을 막 맨날 따라하고 카피하고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주면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팁을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도움 안 됐으면 구독,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